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은요, 이 강세 섹터나 테마가 등장해도 뭐 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좀 따로 있습니다. 희비교차가 극명한 시장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볼게요. 자,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조선주 반등 나온 가운데 기자재인 성광밴드, 오리엔탈 전공 오늘 수급 강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올릭스의 강세가 돋보였고 삼천당 제약, 오스코텍의 외인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는 VT와 토니모리가 등장했고 JYP엔터와 쌈지엔터에도 오늘 기관의 러브콜이 몰렸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주목해 주셨을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성광밴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금일 좀 8%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까지도 LNG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로 뭐 성광밴드, 태광, 동성화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한 달 정도 좀 주가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신사업 추진 관련된 이슈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 또 이제 미국에 우리 산자부 장관이 이제 또 방문하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알래스카 LNG에 대한 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또 LNG 프로젝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뭐 수주도 워낙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증권가에서 성광밴드랑 태광은 진짜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따른 뭐 주가 추이는 뭐 여전히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고가권으로 나왔었던 가격 라인이 32,500원인데 뭐 증권가 목표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이 28,250원이니까 만약에 상방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최소 20-30% 정도는 또 룸을 열어놓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한번 좀 조정이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의 추이가 다시 추세 매매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26년까지는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또 중국에 대한 규제를 진행을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업에게는 굉장히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에너지, LNG 수출에 대한 확대 기조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사실 에너지 수요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원전이 미국이 54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30기니까 사실 땅덩어리에 비하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그 관련된 이슈에서 뭐 사실상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과 성광밴드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매매를 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상방을 더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12.8% 종가 마감을 했던 토니모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낮아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됐던 대체적인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출점수 감소 부분 그리고 여기 대해서 북미 실적이 작년 8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 9월부터 이 피크 우려감들이 좀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수출 데이터까지 좀 확인했을 때 북미 실적이 전반적인 어떤 수출 기조가 감소되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실적에 좀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ODM 빅2 기업들의 호실적을 좀 배경을 했고요. 특히나 중국 시장의 시장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일부 확인은 좀 됐지만 1월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했을 때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뭐 1월에 설 연휴가 좀 있으면서 조업 일수에 감소된 영향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실적이 47% 정도 감소됐고요. 이 부분은 12월과 대비했을 때도 19% 정도가 좀 감소됐던 수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상했던 중국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좀 보기에는 시그널상은 굉장히 좀 어려운 또는 뭐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의 어떤 중국의 어떤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소비 심리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인 좀 상승 요인을 좀 가져갔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명확한 실적 회복의 시그널을 좀 보이느냐 또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이익 기조를 얼마만큼 더 상향시킬 수 있는가 또는 2025년도에 대한 실적 성장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폭은 사실 뭐 실적과의 괴리율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즉 수급의 어떤 연속성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 요인들을 좀 감안해봤을 때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포트 전략을 좀 확대하는 것보다 다소 보수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변 대표님과는 첫 번째 종목으로 토니모리 살펴봤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좀 보수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오늘 하본부장님 성광밴드 한마디는요? 네, LNG 프로젝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G면 뭐 설명이 다 되는 성광밴드입니다. 자, 변 대표님 토니모리는요? 네, 2025년도 1월 수출 실적에서 확인된 피크 아웃 우려감들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점. 특히나 차별화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ODM사에 대한 실적 성장들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반적인 화장품 섹터의 뷰는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확인이 먼저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본부장님 오늘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JYP를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 산업군들이 움직였는데 뭐 그중에서도 저는 엔터가 가장 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JYP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엔터사들의 기조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금일 이제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또 나왔죠.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키플립이 일단은 초기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이 회사가 뭐 이런 사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조금 이 엔터에 명확하게 치중이 되어 있는데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월드 투어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쌩쌩한 새싹들이 필요한데 킥플립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그룹이에요. 저희 같이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돈을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이제 남자 아티스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응원의 메시지를 표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또 화끈하게 해주시거든요. 화력이 다른가요? 아, 당연히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한 10명보다 한 번의 여성 팬이 훨씬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킥플릭 보니까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을만 하다. 이게 이제 힘이 되고 또 스트레이키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이제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는 제2의 BTS다라는 얘기가 듣고 있고 세븐틴은 지금 저기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스트레이키즈도 지금 이제 기세를 엄청나게 좀 펼치고 있는데 이쪽도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돔급 이상의 스타디움급의 이런 이제 월드 투어도 보여주고 있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노장들이죠. 노장들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트와이스도 어마어마하고요. 여기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고 어쨌든 보이그룹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JYP도 분명 부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JYP 엔터 살펴봤습니다. 이 고연차 아티스트의 노련함과 여기에 더불어서 신규 보이그룹 킥플립까지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올릭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뭐 일라일릴리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메시를 약 9천억 원 규모로 이제 기술 수출을 좀 하게 됐는데 해당되면서 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요. 이후에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고 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종가 기준 19.4% 정도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기대에 있는 관점에서 조금 더 수급 연속 성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메쉬 7호제라고 좀 불리고 있는 올릭스 702A가 현재 뭐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된 성과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는 중간 결과값에 대한 어떤 공개가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이 중요한 포인트들은 일라이 릴리의 좀 경쟁 약물, 메쉬 치료제 어떤 경쟁 약물이 노보노디스크와 동일한 임상 1상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된 유효지표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이 약물의 어떤 성과들이 조금 더 우위를 좀 점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이 경쟁 약물에 관련된 비교 지표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 시장의 어떤 관심도를 좀 더 집중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 메쉬가 현재는 뭐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를 좀 많이 지금 현재는 뭐 임상 시험을 좀 추진하고 있지만 일라일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본 이 메쉬 치료제의 다른 적응증 확대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기 지속형 약물 제형제 해당돼서는 뭐 임상 성과가 일부 좀 확인이 됐었고요. 이 부분은 해당되는 약물이 1개월 이상, 뭐 3개월까지 관련된 약효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메쉬를 좀 활용해서 향후에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개발 방향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집중도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오늘 뭐 상승됐던 그런 이유들은 올릭스 302A라고 좀 불리고 있는 황반 변성 치료제가 올해 상반기에 해당된 임상 성과가 좀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는데 뭐 한간에서 뭐 작년부터 얘기했던 두 건의 라이선스 아웃 특히나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뭐 메쉬 치료제로서 지금 현재 기술 이전이 좀 되고 있고 뭐 탈모 치료제라든가 뭐 황반 변성 치료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임상 성과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빅파마들의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이 좀 예정되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해당된 성과가 지표 안에서 충분히 저는 뭐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 지금 경쟁 약물에 대한 비교표를 좀 감안했을 때 현재 올릭스의 경우에는 뭐 해당되는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주가의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 대표님과 올릭스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좀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올릭스 저는 개인적으로 2월에 가장 인상적인 종목 중 하나거든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메쉬 플랫폼의 재평가를 좀 기대해야겠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에 따른 뭐 주가 업사이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재평가 부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부장님, JYP 엔터 또 엔터주 중에서는 베스트 30 제일 많이 올라왔고 대부분 수급 강자로 올라왔거든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순한 맛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그룹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남자 팬보다 여자 팬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현재 이 상황 JYP 기대해 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킥플립이 정말 큰 공을 좀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오리엔탈 종목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조선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발주량이 증가가 되면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LNG선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크레인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수주회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또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업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슝슝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외형 성장이 나오는 현 시점, 또 앞에서 제가 이제 성황밴드, 이거 빌드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LNG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이나 이런 수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2년 동안 연 그 수주 물량이 10에서 한 15% 정도씩 계속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일단 26년도까지는 피크로 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인도라든지 뭐 일본에서도 LNG 수입이나 뭐 이런 도입들을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년 농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농사를 더 지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다른 업종들도 좀 비슷하지만 그렇고요. 또 환율에 정말 많이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다른 종목군들보다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이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주가가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월봉상으로는 조정이 나왔다라고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시점에서 너무 단기적인 관점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 추세가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오리엔탈 전공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성광밴드에서도 이 LNG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어지고요. 지금 상방으로 가는 추세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짚어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간의 단위가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카페24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 데이터를 좀 역산해서 좀 추정된 매출이 871억, 영업이익이 130억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뭐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 특히나 뭐 영업이익 부분은 한 89억 대비해서 크게 좀 상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를 좀 웃돈 실적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데이터에서 세부 데이터 내용들 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쇼핑 플랫폼 내 전반적인 이 총 거래액 GMV가 한 12조 5천억 원으로 좀 추정되고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전체 총 거래액에서 0.7%에서 많게는 1% 정도를 이제 매출을 좀 이식하는 동사의 어떤 이익 구조를 감안했을 때 해당 대선 4분기에 연동이 좀 많이 반영됐던 유튜브 쇼핑의 실적들이 실적의 어떤 기여도가 좀 4분기 실적을 이익치를 좀 더 상향시키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인플루언서를 좀 중심으로 했던 유튜브 쇼핑 활성화 부분,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좀 이커머스의 이 구매 전환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즉 시청자들이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이 플랫폼 안에서 실제 쇼핑으로 구매까지 좀 이루어지는 어떤 전환율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이커머스 기준에서 한 1% 정도 추정됐던 부분이 최근에 뭐 유력 유튜브 채널에서 12%까지 구매 전환율이 좀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유튜브 쇼핑이 잠재적인 어떤 인앱 결제에 관련된 요소가 현재는 없지만 구매자에 대한 대기 수요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 향후에 연동되는 GMV 거래액은 한 2025년도 기준으로 20조 원을 좀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0.7에서 1% 정도에 대한 실적 기여를 하면 최대 한 2천억 원 이상의 어떤 매출액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도 역시나 실적의 확장 관점에서 기대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AI 솔루션과 좀 연동됐던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이 쇼핑몰 내에서 플랫폼의 어떤 이 수익 지표를 좀 상향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확연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주목해 보면, 저는 뭐 카페24 지난 2월 10일 6만 1,000원이라는 이 고가 형성 이후에 현재 뭐 주가가 다소 부담스러운 좀 구간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전 뭐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올해 실적의 안정성들을 좀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과 카페24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유튜브 쇼핑의 이 높은 구매 전환율이 정말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는 더 성장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 지금 위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상방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오리엔탈 전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주잔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얘기는 즉슨 펀더멘탈이 일단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조선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월봉상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굉장히 한 두세 달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딱 월봉상 정배열 만들고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세가 제대로 분출되면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조에도 그렇고 뭐 단기간으로 시세가 엄청 분출됐거든요. 비슷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일단 지금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시세를 뿜어내 줄 수 있을지 저희가 오리엔탈 전공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카페24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유튜브 쇼핑의 연동 성과가 실질적으로 좀 반영됐던 구간은 4분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연간 매출액 기여도는 굉장히 유튜브 쇼핑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수치는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 추정
GMV액이 한 20조, 내년도가 26조에서 많게는 한 30조까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매출액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0.7에서 한 1% 정도를 매출로 인식하고 통상적인 OPM을 한 25%에서 많게는 30% 정도 좀 감안했을 때 이익률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단순한 기대치보다 실적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외형 가치를 좀 더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의 어떤 여러 관점에서도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AI에 관련된 어떤 활성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실적 성장 내지는 산입 기준을 좀 제외했기 때문에 카페14의 경우에는 많이 오른 구간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에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유튜브 쇼핑의 단맛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올해부터다. 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AI 솔루션과의 연동 성과도 저희가 주목해 볼게요.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